두 점 사이 거리부터 우리 보는 차례죠. 약간 방침을 바꿔가지고 개념 원리로 선생님이 필수예제 읽어줘야겠어요. 지난번에 블랙라벨하고 플래티넘으로 하니까 1스텝까지는 잘 숙제로 하는데 2스텝, 3스텝은 거의 멘탈이 나가더라고. 근데 좀 약간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져서 블랙라벨, 플래티넘은 2, 3스텝을 숙제 페이지만 주기로 했죠. 카톡 보냈지? 봤지? 그러면 공식만 빨빨 배우겠습니다.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하죠? 수직선상에서 빼면 되죠. 빼서 근데 절대값 붙여야 돼. 뭐가 큰지 모르니까요. 넘어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하죠?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의 제곱 루트 피타고라스 한 거잖아. 영상 다 있고. 이런 거는 다시 설명하면 또 여러분 지루해 하니까.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습이 안 돼 있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가장 뭐 기본적인 문제 미지수 넣고 하는 거 그냥 기출 문제를 봅시다. 한번 해봐. 고 광신고 기출. 굉장히 뭐야 뭐 살짝 어려워. 뭐야. 모든 A의 값은 12니까 인수분해 2, 1 6, 2 2로 나누고 갈 걸. 아 바보죠?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니까 6, 1 2, 3 일부러 어리버리 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a는 2 또는 3이죠. 조건 없죠? 그러면은 더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무조건 맞춰와야 되는 건데 부담 없지? 다 할 수 있지? 됐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렇게 합니다. 안 되는 학생은 연습하면 다 돼. 뺄 때 순서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빼도 된다 그랬어요. 만약 여기선 이거 빼고 여기선 이거 빼도 제곱을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넘어가.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X축 위에 있는 점과 Y축 위에 있는 Q의 좌표를 구하시오. 지금 몇 쪽이냐면은 236쪽인데 마이너스 1,2랑 4,5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Y축 위의 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 봅니다. A가 이거고 B가 4,5 일단 찍어 놓고 찍어. 대충 3,0이죠. 같은 거리에 있을 것 같잖아 딱 봐도. 그래서 P를 3,0이라고 찍으면 되죠. 시간 없으면. 근데 3이 아니야. 옛날 풀어보니까 어딘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X축 위의 점을 어떻게 놓쳐? A, 0으로 놓고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돼요. 옛날에 풀면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보여줬잖아 애니메이션으로. 야 뭐야 찍었는데 아니네. 가운데일까? 막 이러면서 영상 다 했었죠. 기억 안 나? 풀어줄까? 아니면 여러분 풀어볼까? 한번 딴 거. 알겠어요. 학교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봐. 너무 쉽게 나죠. 3번 워밍업이야. 시작이니까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쉬운 거는 여러분에게 풀리고 넘어가겠어요. 광신고 기출이에요. 근데 뭐 이런 수준은 사실 뭐 어느 책에나 다 있는 거라 한번 같이 해봤다는 거 의미가 있고 여러분은 근데 잘 풀어야지. 그거 해. 너무 쉬워버리잖아. 흥미를 잃었어요. 빠밤 빠밤. 난 찍어보겠다. 지오지브라로. 어디일까? 잘 찍을 거야. 찍을 거야. 나는 때려 맞춰야지. 내 생각에는 1,0이야. 아니 이걸 뭐 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쉬운 거를. 딱 1,0. 3칸, 4칸, 5네 길이가. 와우. 근데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3대 4대 5야. 5 이렇게가 같아. 여기 1,0 아니면 딴 데 틀어져야 안 돼.
1,0. 알겠죠? 그걸 계산을 통해 알아낸 겁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점과 점 사이 같다 해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애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뭐 이거는 넘어가. 요 문제는 잘 못하던데 계산을 학생들이 필수예제 3번 어떻게 하는지 내가 과정만 이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의 점인데 이번에 컴퓨터 안 쓰고 대충 하겠어요. 2x 플러스 7은 이렇게 생겼잖아. y좌표는 7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근데 5, 마이너스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7, 2는 여기 있거든.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은 직선 위에 점이 막 움직이는 게 어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A, B로 놓습니다. 일단은 직선 위의 점을. 근데 이게 직선 위에 있으려면 관계식이 있어. B는 2A 플러스 7이거든. 그걸 지금 넣을까요? 나중에 넣을까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계산할 때 야, 네가 그런 대답 하니까 내가 끝까지 풀어야겠잖아. 그렇게 하면 힘들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그건 취향의 차이야. 개념 원리도 B 대신에 2A 플러스 7을 넣어서 했거든. 근데 그건 좀 약간 바보 같은 그 설명이에요. 그거보다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먼저 해가지고 A제곱 B제곱을 날리고 하는 게 좋아. 해보겠어요. 거리가 같아야 되죠. 이 P점하고 PA는 PB랑 같아야 되지. 그래서 선분 PA는 선분 PB랑 같아야 한다. PA는 어떻게 하죠? 불러봅니다. 빨리빨리 안 돼요. A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빼기는 더하기니까 제곱의 루트죠. PB는 A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2의 제곱의 루트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전개를 할 때 A제곱하고 B제곱이 빠져버리잖아. 숨차.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B제곱 플러스 원래 한 줄로 써야 되지만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랄까? 이것도 옛날에 했던 말이고 맨날 똑같잖아 하는 게 14A 플러스 77 49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해서 먼저 이걸 없애고 그 다음에 넣을까요? B에다가 이거를? 이왕이면 다 그렇죠. 그때도 아직 때가 아닌 거라 갖다 했죠.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A로 정리하면은 A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24A B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8B 숫자는 29에다가 49 빼면은 너무 난잡하게 하나? 29, 49니까 20 남잖아. 24 마이너스 24 4로 나누고 그랬나?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로 플러스 바꾸고 4로 약분하면 6A 플러스 2B 플러스 6 4로 하는 게 아니라 8로 할 거 바보잖아. 그러면은 3A 플러스 B는 마 3 이거랑 요거를 연립하는 게 제일 낫다. 나는 그렇다. 내 생각은 그렇다. 연립을 해보겠어요. 연립은 무슨 법을 쓸까? 대입법. 그러면은 B 대신에 2A 플러스 7을 넣어서 5A 플러스 7 5A는 뭐야 마이너스 2인가요? 그래서 알았어. 어디 틀린 거냐? 8B구나. 그러면은 빼기 B 이렇게. 위에서 마이너스 5점을 남겼다. 역시 마음이 급하면 안 돼. 빨리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죠. 그러면은 A 3A 빼기 2A 빼기 7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죠. A는 4. B는 다시 넣으면 어디다 넣으면 제일 쉽죠? 11 4, 2, 8에다가 15 오늘 다 틀려버리네. 천천히 할게. 야, 마음이 급하면 안 되겠어. 이건 바로 통으로 편집이지. 외심 한번 다시 구해볼까요? 외심 옛날에 고통스럽게 나왔었지. 광신구에 서술형 3번에 다 틀렸어. 근데 그때 분수가 나와가지고 외심을 어떻게 구하더라. 근데 우리는 끝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심의 정의부터 생각해 봅시다. 외심은 뭐냐 정의가?
외접원의 중심으로 이건 성질이고 만든 방법이 있어. 외심을 만든 방법. 삼각형이 뭐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해주는 것에 PPT까지 다 봤는데 중학교 거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인데 사실 두 개의 선만 수직 이등분선 때리게 되면은 반드시 나머지 하나의 수직 이등분선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심은. 그래서 이렇게 만든 요 점, 요렇게 만나는 요 점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데 왜냐면은 이 두 삼각형이 SAS, SAS 합동이라 그래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근데 이 변의 길이는 같아졌는데 또 밑에서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랑 얘도 합동이거든. SAS 공통변 SAS. 그래서 길이 같아져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세 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평면 위의 세 점은 원을 결정합니다. 원의 결정 조건이에요. 세 점이 있으면 원이 결정돼. 한 점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세 점은 원을 결정한다. 외심 얼마나 보고 외심 성질 또 뭐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가 같죠 각이? 예? 여기 안 같고 여기 같죠. XX 세모. 그리고 이런 것도 봤잖아.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어요? 빗변의 중심. 저 직각이면은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야. 옛날엔 다 컴퓨터로 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둔각삼각형이면은 외심이 이런 데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외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외심의 좌표를 A, B로 두고 각 꼭지점에서 거리가 같다 식을 세우면 되죠. 그렇게 하는 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다 배웠으니까 2,1하고 B는 2,7이잖아.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서 연립하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돼. 싫어요? 좋아. 그럼 내가 요 수직 이등분선 하나 만들 거야.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이 B, C의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서 우리 콜라보로 연립을 해서 이 교점을 찾으면 돼. 실제로 세 개 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삼각형의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만 만들어서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은 반드시 외심이 돼요. 증명을 생략하고 그러면은 내가 한번 A, B의 수직 이등분선 만들어 본다. 이 직선의 방정식. 일단은 직선을 만들 때는 한 점하고 기울기가 필요하죠. 쉬워. 점과 점 사이보다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 둘의 중심은 얼마예요? M이. 얘네 둘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 얘네 둘 더해서 2로 나누니까 4. 이런 거 연습이 돼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심이에요. 중점. 한 점을 찾았습니다. 기울기 M이만 찾으면 되는데 요거 기울기를 알아야 돼. 근데 이게 그림이 약간 혼란이 있겠네. 2에서 2 빼면 0, 1에서 7 빼면 마이너스 6. 이건 무슨 상황이지? 실제로 제대로 그려보면 2,1은 여기 있고 2,7은 여기 있어요. 축의 평행한선이야. 기울기가 무한대입니다.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수직인데. 어려워요? 0이지 0. 기울기가 0이고 2,4를 지나는 선이니까 이게 y는 4야.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약간 여러분은 난감한 상황이 등장했죠. 기울기의 곱이 마일로 하는 게 아니라 축의 평행한 선이면은 이거지. y는 몇? 이게 x는 2니까. 여러분이 이거 만듭니다. BC의 중점을 구하시고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직선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BC,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거예요. 중점을 먼저 찾아야 돼. 3,5잖아. 딱 봐도. 그러면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됨. 우리가 찾는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돼요. 기울기가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1).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만들죠? y 빼기 요 한 점, 지나는 점 한 점, 3,5니까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다. 요렇게 해가지고 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선하고 y는 4라는 선하고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 똑같지? 나랑. 그럼 교점을 찾을 때 연립하면 되는데 더 쉬워. x가 없으면 4 넣으면 됐다가. 그러면 4 넣으면은 (-1은 2분의 1 가로 열고 x 빼기 3) 2를 곱하면 (-2는 x 빼기 3) x는 1.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1,4가 바로 1,4가 바로 외심이죠. 두 번째 풀이는 옛날에 안 했지만 오늘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내 생각에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런 점을 그림을 제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게 축의 평행선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4,3 딱 해서 요런 삼각형인데 야. 외심을 한번 해보겠어. 야, 둔각삼각형이네. 중심 설마 1,4 이걸 계산해서 알아낸 건데 이게 사실 둔각삼각형이죠. 근데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점과 점 사이로 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이 선이 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거의 수직 이등선인 y는 4 위에 무조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심의 y좌표가 4기 때문에 외심을 a,4로 두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푸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외심을 a,4로 두고 방법이 두 가지야. 점을 a,b로 두고 뒷점을 점과 점 사이 거리를 3번 해서 1번하고 2번이 같다, 2번하고 3번이 같다로 풀든가 아니면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올려쳐가지고 작성해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풀던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 D가 BA의 수직 이등분선이 돼야 되니까 그 위에 있어야 되니까 D점의 좌표가 B를 4로 놓으면 좀 쉽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근데 그때는 수직 이등분선으로는 안 했어. 이렇게 놓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풀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직선이 좀 익숙해지면 직선이 더 나아. 직선이 더 쉬워. 근데 직선이 익숙하게 만들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지. 다음 달은 직선인데. 요번 시험은 모든 학교 직선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어차피 직선을 알아야 돼.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는 필수예제 4번 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중에 나오지 답이. 뭐 예각삼각형인데 물어보겠어요? 아무런 특징이 없는? 그래서 변의 길이를 다 구해보면 됩니다.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면 항상 변의 길이에 초점을 두고 계산해보면 돼. 빨리 해보겠어. 49 더하기 16. 49 더하기 16이잖아. 루트 BC는 36 플러스 16 맞나? CA는 1 플러스 64. 뭐가 같은 게 있어요? 요거는 루트 65. 이거는 루트 52. 이거는 루트 아이 뭐야? 이등변이잖아.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변의 길이를 구해본다. 아니면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인수분해를 하죠. 보통 옛날에 1단원에서는 인수분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이등변이 이등변만 되나 이거? 또 특별한 뭐 그거 없나? 그려볼까요? 시간이 아깝잖아. 재활용 해보겠어. 1,9 가라. B는 2,3. C는 8, -1. 별거 아닌 뭐 이상한 둔각삼각형이 등장했네요. 뭔가 이상한데? 9,7이구나. 9,7. 정삼각형인가? 라고 착각을 해버렸는데 전에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길이가 좀 달라. 예? 이건 8.06, 8.66인데 요 길이가 아마 좀 짧을 거예요. 그죠? 이등변이야. 넘어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286, 287을 다 할 건데 쉽게 풀어봅니다. 뒤에 있는 공식을 써도 좋아요. 286, 287 다 하는데 가장 쉽게 풉니다. 그리고 나도 쉽게 풀어볼 테니까 누구 방법이 더 좋는지 보자고.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아차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도. 더 쉬운 방법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학생들 풀이에. 쉽게 하라는 얘기는 직선, 90도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이런 거 이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넓이 구할 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같은 공식 쓸 수 있어요. 다 까먹었죠? 네. 까먹었다고 근데 안 쓰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다음 단원이에요. 요번 시험 봄이고. 다 복습 들어갈 거야. 근데 어떻게든 구해보라고 일단 두 문제 다. 오케이, 다 돼버렸어요. 시간이 다 됐고. 시간이 에이스야. 준호를 꺾어줘라. 준호는 원래 발톱에 뗀가? 방법은 뭐든 좋은데요. 맞춰야 말이죠. 다 푼 거 맞아요? 마지막 또 못 풀면 어떻게 해? 다 풀었어요? 오케이. 간단하게 근데 내 풀이를 한번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86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점을 3개를 찍으시고 일단 그리고 A,5라는 거는 Y는 5, 요 파란 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다. 옛날에 애니메이션 보여줬죠. 근데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직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으면 예각이 되고 이런 데 있으면 막 뭐지 이런 모르겠네. 다 예각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직각이 되는 위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 기울기로 했어요. 기울기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선분 AC의 기울기는 뺀 거분의 뺀 거. 선분 BC의 기울기는 뺀 거분의 뺀 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거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뒤집어서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같아.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얘를 뒤집어서 역수취해서 부호를 바꾸면 같아야 됩니다. 수직이면. 하나 기울기 2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된다 그랬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요 마이너스를 밑으로 줘가지고 x자를 곱한 거예요. 2차 방정식 풀면 1 나와. 근데 뭐 기울기로 하기 싫은 사람은 거리로 해도 돼.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해야 되거든. 길이로 한 사람 변의 길이 이거 불러봐. 얼마예요? 뺀 거 제곱 16 뺀 거 5네. 루트 25니까 이거 길이는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거 길이는 4, 4, 16 16의 루트 요 길이는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1의 루트. 그래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얘가 같아야 돼. 5랑.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5가 돼야 돼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편한 걸로 해. 근데 나는 기울기를 쓰는 게 제일 항상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좀 특별한 삼각형인 거 눈치를 채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다 구해보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45도도 느껴줬어야 돼. 그걸 못 느꼈다면은 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 시험에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더 많이 나와. 특별한 걸 관찰 잘해야 돼. 이게 지금 내가 그려도 나도 삐뚤어지게 그렸는데 실제로 그려볼게. 굉장히 특별한 삼각형이야.
0,1하고 3,2랑 1, 마이너스 2. 뭔가 좀 삐뚤어졌는데 우진이처럼 우진이 왜 안 오냐? 아, 됐다. 이게 정사각형의 반쪽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별한 도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도형을 관찰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용을 안 하고 막 하면 안 돼요. 정사각형의 반쪽이면서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넓이 이거 반하면 되지. 됐어. 이런 뭐 선분의 길이 하는 건 다 했고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요것도 좀 새로운 어려운 개념을 해볼까? 좋아. 파푸스 중선 정리부터 하죠. 6번. 이거 알아? 공식부터 파푸스 중선 정리. 파푸스 보여줬죠? 어떻게 생겼더라? 얼굴은 기억나는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 선생님 얼굴 보여줬는데 내가 파푸스다 해서 보여줬는데 공식은 어떤 삼각형의 중선 어떤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간에다 선을 꽂게 되면 이게 중선이죠. 그 중선을 꽂았을 때 길이에 대한 정리가 있어요. 뭐였냐면은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AM제곱 더하기 MC제곱의 2배. 뭐 MC랑 MB로 해도 돼. 명박. 그래서 A, B, C 반쪽을 D라고 하면 공식이 뭐였더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중간에 들어간 거랑 또 반만 들어간 거에 제곱을 해서 더해서 같을 줄 알았는데 반만 했기 때문에 2배를 해줘야 되나? 그런 느낌인가. 외웠죠? 증명 어떻게 한다 했죠? 복습. M을 0,0으로 두고 좌표 평면을 만들어서 좌표를 어떻게 놓으라 그랬죠? 좌표를 어떻게 놓으라 그랬죠? A점을 A, B, C점을 C,0, B점을 B,로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C,0으로 해야 돼요. 요걸 기억 못하면 증명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해서 증명시켜봤잖아 수업 시간에. 기억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점과 원점에서부터 2점까지의 거리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C의 제곱에 2배 해서 계산하면 반드시 참이 돼요. 다 없어져서 0은 0 나와. 좌변하고 우변 똑같아져요. 다시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A, B, C, 0, 마이너스 C, 0 놓고 해야 돼요. 요걸 중간 놓고. 그래서 요걸 알았다면은 굉장히 요건 세련되풀이 해볼게. 옛날에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는데 원래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요거 풀고 쉴게. 그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 아주 앞에서 보기 힘든데 마이너스 1,0하고 4,6 제대로 한번 아주 센세이션한 풀이를 보여주겠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배우고 온 학생만 풀 수 있는 풀이도 보여주겠어요. 일단 마이너스 1,0 찍고 A점 4,6을 찍고 B점.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Y축 위에 점 P가 있다. P는 빨가니까 빨간색으로 하겠어요. P, Y축 위에 점. Y축 위에 Y축 붙으라고 좀 Y축에 붙어라. 손이 4개였으면 좋겠다. 왜 인간은 손이 2개일까? 너무 빡센 것 같아 살아가는데. 그래서 AP의 길이 이 선의 길이의 제곱하고 B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처음에 옛날에 이걸 처음 배웠을 때 뭐라고 설명해 선생님이 어쨌든 길이가 최소가 될 때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길이의 제곱을 더해서 최소가 되는 시점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생님 분명히. 그러니까 이 제곱이 있는 이유는 이 길이의 식을 세웠을 때 그 루트를 없애주는 역할만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2차 식의 최대 최소 혹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풀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림으로 안 된다고. 그림 그려봤자 소용없다고. 이거 길이를 제곱해서 언제 최소가 되는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제곱을 하는데. 제곱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푸는 방법은 P를 뭐라고 놓죠? Y축의 점이니까
0,a로 놓고 b로 놓든 a로 놓든 네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랑 4,6까지의 거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리하면 1 플러스 a제곱의 루트 플러스 이거 거리하면은 16 플러스 a 빼기 6의 제곱의 루트 해서 이게 바로 AP, BP인데 그거를 제곱을 해줬으니까 더할 수 있게 되고 그 2차 함수가 돼요.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12a 글씨가 안 나와. 플러스 36에서 16 더하면은 52. 그래서 이 시계값을 y라고 생각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해야 되니까 2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3에서 축에서 갔죠. 축. 마이너스 2a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축에서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야. 6에서 4, 3. 끝에서 항상 a가 3인 거야. 이 시계값이 최대가 될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완전 접시된다고. 3의 제곱 플러스 이런 식대로. 그래서 진짜 a가 3이 돼야지만이 4, 32. 그러니까 중간은 아니에요. 중간은. 중간인지 몰라. 눈에 봐도 좀 약간 이게 더 길잖아. 계산해 본 결과 그래. 답 맞나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야 이거 제곱해서 딱 중간일 줄 알아. 야 길이 같을 때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야. 제곱한 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눈으로 보지 알 수 없어. 근데 이제 다른 풀이를 해볼까요? 방금 파푸스 중선 정리를 배웠잖아. 그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안 배운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힌트를 줬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 요걸 삼각형으로 보는 거죠. 요 삼각형. 뭔가 B가 점이 2개다. 기분 나쁘게. 하나인가? 눈이 이상하구나 내가. 지금 물어본 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잖아. 그럼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 중선 정리로. 뭘로 바꿀 수 있죠? 얘네 둘의 중점 어딘가 있을 거거든. 그 중선 제곱 더하기 MB, 명박. M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거의 2배로. 그러니까 이것을 엄청 이런 풀이를 해보죠. 요거를 2배의 PM 제곱 플러스 M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렇게 바꾸게 되면 MB는 상수야.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제일 짧아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찾는 식을 이렇게 바꿔버렸죠. 근데 이 M에 따라서 PM의 길이는 이거는 정해지지 않지. P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PM의 길이는 P 때문에 막 바뀌거든. 근데 MB는 안 변해. MB는 변하지 않아. MB. 그러니까 일단 중점 찾읍시다. 중점 몇 콤마 몇이에요? 몇 콤마 몇? 2분의 3 콤마 3이잖아. 그러면 MB 길이는 상수기 때문에 이 식의 최대 최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계산 필요 없어. PM 길이만 제일 짧으면 된다고. P점이 움직여가지고 저 중점까지 거리가 제일 최소가 되게 만드는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M의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는 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언제가 최소가 될지 어떻게 하냐? 근데 P가 축의 평행한 직선, 축이지. Y축 위에서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저 점에서부터 Y축까지 가장 최단 거리는 어떻게 재야 돼요? Y좌표가 같게 재야지. 그러니까 Y좌표가 3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3이라고 딱 얘기하면 되는 거야. 펜이 필요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제곱을 한 어떤 길이의 제곱을 더한 식의 최대 최소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이 같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식으로 했을 때 루트를 날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제곱의 합을 물어봤을 때는 파푸수의 중선 정리로 변형을 주면 얘는 상수로 바뀌어서 P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알겠어요? 재밌죠? 그럼 하나 해봐. 290번. 두 가지 풀이를 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P점을 A, B로 놨을 때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먼저 넣는 게 날 수도 있어요. 헷갈리니까. 미지수가 두 개가 돼버리면 최대 최소할 때 헷갈리잖아. 그래가지고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먼저 연립해서 2차식으로 만드는 게 나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중선 정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풀이가 3줄밖에 안 돼. 재료로 이용하면 딱 3줄에 풀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런 PM 길이는 2분의 루트 2라는 게 딱 보여서 한 건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점을 알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되겠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이 점이 근데 2분의 5인 건 어떻게 알았어? 완전 제곱식으로 알았어요? 네? 뭐라고요? 이 점 P점을 어떻게 알아냈어? P점 어떻게 알았냐? 계산해서. P점 그 뭐지? 거리로 했어요 그냥? 거리 네. 근데 거리 안 하고도 알 수 있어.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수직으로 딱 꽂으면 돼. 거기야. 그러면 이 점에서 수직인 직선 기울기가 1이고 2, 마이너스 1 그걸로 해서 교점 찾아도 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건데 20일이 나와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꼭 이게 중선 정리 안 해도 돼. 근데 뭐든 좋단 말이야. 20일이 나와야 돼. 20일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좀 봤는데 선생님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으로만은 뭐 할 수 있는 문제 많이 없어요. 내분점, 외분점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복합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몇 개만 테스트 해보죠. 요거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했죠. 256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이거 한번 풀어봐. 연습 문제 256번. 옛날엔 내가 말로 해줬는데 딱 보고 이거 힌트를 주자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너무 이 단어 공부 열심히 해서 미쳐버린 거야. 모든 식이 막 다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보이는 거죠. 256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원래는 어려운 문제예요. 보자마자 이 식의 값이 언제가 최소가 되냐. 루트가 두 개 있어서 더하지도 못해. 뺄 수도 없고. 하지만 너무 다 점과 점 사이로 보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좌표평면을 만드시고 A점을 뭐라고 넣어야 되죠? A점의 좌표를 A가 뭐 있지? 0, 네. 시속 3km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얘를 10-3t로 놔주는 거 요거.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다. 그러면 좌표를 놓을 수 있어요. 길이니까요. 10에서 3t만큼 빠진 것이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은 푸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속력에다가 시각 t를 넣어서 거리로 바꿔주세요. 근데 앞으로 이게 한번 읽어준 거고 오늘은 내분점, 외분점 좀 10분간 읽어주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많이 갖고 올 거예요. 네. 최대한 문제풀이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여기 보면은 뭐 그냥 이런 거 풀 수 있으면 될 줄 알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런 거가 나오는 거는 극히 일부고 이런 게 두세 개씩 뭉쳐서 나와. 이 단원에서는 같이 내요. 융합적으로. 근데 갑자기 하는데 그거 갖다 또 3대2 내분점을 구해가지고 또 거기서 원을 만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건 두 개 어려운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 요거 있잖아. 요거는 증명 다 있어요. 네. 영상에 해보시고 영상 보고 교과서에도 있던데. 선생님이 다 설명 다 해놨고 애니메이션 다 보여줬죠. 외분점, 내분점은 증명은 영상 있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공식 쓰는 법만 기억하면 되죠. 그 전에 잠깐 타임 개념은 있나 보겠습니다. AB를 4대3으로 외분하는 점은 어디죠? 선분 AB를 4대3 외분점은 4대3이라니 4대1 깜짝이야. 3이죠. 그런 거 돼요. 외분점 4대1 A에서 B로 들어가는데 4발 띄고 1발 떼서 찍고 들어가는 그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죠. 외분점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내분점은 선분 AB 위에 있어. 내분점 AB 선분 BA를 1대2 내분 어디죠?
먼저 쓴 문자에서 나중 쓴 문자 들어가는데 한 발 뛰고 두 발 뛰어서 들어가는 찍고 가는 고점이라고 했죠. 거리비가 1대2가 되는. 그래서 먼저 쓴 문자에서 항상 나중 쓴 문자로 들어가야 되고 한 발 뛰고 두 발. 그리고 공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건 수직선 말고 좌표평면에서 공식. 필수예제 7번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A, B를 2대3 내분점 P를 구하시오. 어떻게 해요? 먼저 이거는 희찬이는 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옛날에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한다. 자기 방식으로 하세요. 근데 헷갈리죠. 먼저 점을 쓰고 밑에다 2대3 비율을 쓰고 P를 열어두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더한 거분의 5분의 내분점은 X자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9, 5분의 Y좌표를 내분점의 Y좌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Y좌표끼리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X자로 곱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3. 내분점 알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비율을 위에다 쓰는 학생도 있어. 개념원리 위에다 쓰니까. 하지만 난 밑에다 쓴다는 거. 자기만의 방식으로 절대 안 헷갈리게 공식을 하세요. 이런 거 지금 할 때는 아니잖아 우리가. 다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이것도 다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는. 너무 다 쉬워. 그냥 하면 돼. 이 10번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근데 위에 못한 거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1대1 내분점은 중점이고 중점은 더해서 1로 나누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서술형 나오고 있고 10점이에요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지 내가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A, B를 이렇게 딱 찍으세요. 찍고 A점은 2,3 다 아는 점들인데 B는 마이너스 1,6 요 문제 꼭 맞춰야 돼. 은근 어렵습니다. A, B의 연장선 위에 이 연장선 빼먹으면 다 틀린다 그랬죠? 옛날에 내가 일부러 틀린 게 아니고 그냥 틀린 건데 틀렸잖아 선생님도 옛날에. 연장선이라고 하면 여기만 해야 돼. 근데 C가 있거든. C를 모르는 점이니까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얘는 몇 대 몇이냐고 길이를 알려준 거예요. 길이의 비율을. 3대 1이 1대 3이죠. 1대 3. 아니죠. 3대 1이죠. 페이크. 얘가 길이가 3이면 얘가 1이 돼야 같잖아. 그래서 비례식을 선분 AB 대 선분 BC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매너가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점이니까요. 그래서 길이가 3대 1이라는 거지 3대 1 내분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길이가 AB 길이는 정해져 있어. 근데 그림을 보면 이만큼이죠. 이만큼. 얘가 3일 때 BC가 1이 되는 위치를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보고 곰곰이 생각해서 빨간색 C를 찍는데 여기를 3등분 해가지고 C를 여기다 하나 찍을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장선이니까 이거 빼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고 C1 맞잖아. 3대 길이가 1 맞잖아. 다른 데 어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AB가 3일 때 1이 여기 C2 3대 1이 되는 C2. 그래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연장선 위라고 했으니까 선분 AB 위에 있는 C1은 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에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럼 둘 다 구해야 돼요. 다 구할 확률이 높아. 연장선 위라는 말이 있으면은 연장선 바깥쪽만 해야 돼. 그럼 이 C2를 지금 요거 C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점. 요 C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분점 공식이나 외분점을 쓸 건데 어떻게 해야 되죠? 거리가 3대 1이니까 3대 1 외분점 하면 되죠? 아니고 A에서 B로 들어간대요. 우리 보통은 아는 점에서 아는 점으로 공식을 쓰니까 A에서 B로 들어갔는데 4대 1 외분점을 쓰면 되겠어요. 아니면 B에서 A로 들어갔는데 1대 4로 하든가 아니면 A에서 C로 하는데 3대 1로 하든가 아니면 C에서 A로 하는데 1대 3으로 하든가 상관은 없는데 아는 점을 하는 게 좋지. 이게 모르는 점인데. 그래서 C를 A, B라고 놓고 A점 쓰고 B점 쓰고 밑에다 몇 대면 외분이죠? 4대 1 외분 딱 쓰고 열어두고 C 딱 하고서 공식으로 하는데 외분 어떻게 하죠? 복습. 뺀 거분의 3분의 X자로 마사 빼기 2, 잘해야 돼. 이건 틀리면 안 돼. 64, 24 빼기 3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요 유형은 발전 예제긴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닫아버렸죠. 흥분해서. 그럼 이거 됐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는 다음 필수예제 11번 평행사변형 하면은 성질을 복습해보죠. 성질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운 거 뭐 있죠? 평사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으로서 성질이 뭐 있더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해요? 그냥 이등분해요? 반으로 쪼개 반이 반으로 쪼개는 거죠. 그러면 거리식으로 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 길이가 되죠. 근데 길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중점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항상 이등분하면 앞으로는 중점 공식 쓰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 그랬죠. 항상 반시계 방향 참. 시계 방향 상관없고. 근데 AC, BD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다 했고. 그러면은 A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되고, 요 성질은 마름모가 되든 직사각형이 되든 정사각형이 되든 모든 이런 사각형은 다 평행사변형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 되니까 앞으로 뭐 특별한 이런 사각형도 나오면 다 중점 공식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점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를 사용해 줘야 돼요. 그 정도 얘기하면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알아서 풀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각의 이등분선 복습해 볼까요? 이것도 영상에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 근데 공식부터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특징이 있죠? 성질이 내각의 이등분선은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CD가 성립하는 거죠. 이 중선이 아니에요. 파푸스 중선 정리 아니에요. 중선은 중간에 꽂은 거고, 중선 3개를 모으면 무게중심이 되죠. 그거 아니에요. 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뭐죠? 무슨 심이죠?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서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이 점을 뭐라고 하죠? 내심. 집에 가게 되니 내심 기뻤다. 이런 말 했죠? 각의 이등분선 내심. 말이 안 되는데 뭐야, 이거 좀 약간 그렇잖아. 집에 가게 되니 내심 기쁘잖아. 지금 26분인데 각의 이등분선 내심 기쁘죠? 이렇게 해도 못 외워. 외심은 뭐라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서. 내심은 뭐라고? 내저버린 중심. 내심은 집에 가게 되니 내심 기쁜 거죠. 기쁘죠? 외워줍니다. 또 나와. 2학년 때 또 나와요. 계속 나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런 거는 부담 갖지 말고 언젠간 여러분의 이제 그냥 그만할게 잔소리는.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 성질은 길이 비로 먼저 하는 거죠. 이 길이 얼마예요? 25 더하기 너무 어렵잖아. 144, 169 루트 13. 이거는 16대 5. 그러면은 이게 13대 5기 때문에 여기도 13대 5거든. 근데 중학생들은 항상 이 13대 5를 보면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내분점으로 하면 돼요. 분점. 내분점을 자꾸 이용해 줘야 돼.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이거 비율입니다. 비율. 길이가 13이 아니고.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D인 거예요. 이거 증명도 평행선 그래서 다 했잖아. 이거 해가지고 억각 해가지고 동의각 해가지고 이등변 되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대 머리 돌려가지고 이거 대 이거 다 했어요. 이것도 했고. 근데 뭐 증명하는 건 잘 안 나오고, 외곽의 이등분선 요것도 비율만 외우고 있나 보겠습니다. 이거 책 파가지고 하트 만들어서 선생님 외우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식이 뭐냐고. 모 대 뭐는 모 대 뭐예요? CA 대 AB는 CD 대 DB에서 하트자로 그리라 그랬죠? 그거의 증명도 영상에 자세히 있고,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억각 동의각 해서 이등변 만들어가지고 이거 대 이거는 이렇게 했었죠. 이거 긴 거 대 짧은 거는 긴 거 대 짧은 건데 이 짧은 거를 이로 바꿔가지고 이거 대 이거 이렇게 했었죠. 근데 자세한 건 보라고. 보고 나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 앞으로는. 그래서 뭐랄까 다 읽어줬어요. 무게중심 전까지 다 읽어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까지 내용의 문제들도 좀 가져올 거고 숙제도 좀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숙제를 낼 때 약간 진도를 오버해서 문제가 들어가기도 해. 무게중심 나올 수도 있거든.
보면서 공부해서 하세요. 여러분 한번 배웠으니까. 우린 선행을 한 이유가 있지. 끝까지 다 했는데. 알겠죠? 그리고 교재 페이지를 개념원리, 라이트센, 뭐 블랙라벨, 플래티넘, 그리고 그 뭐야 그 108백과까지 다 줄 거거든. 근데 거기서 단을 못 할 수 있죠. 모든 책을.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를 2-3권 이상 합니다. 다 하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개념원리랑 라이트센이 다 돼 있다는 가정하에 숙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지만 개념원리도 잔소리하는데 개념원리랑 라이트센에서 여러분 옛날 틀렸던 건 반드시 풀어봐야 돼, 혼자. 반드시 틀렸던 거는. 거기서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 특히. 오케이, 고생이 많았어요. 빠염.